안녕하세요. 속편한TV 현일식입니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과 생활요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전체 국민의 10%, 적어도 길 가다 만나는 10명 중 1명은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속편한TV 채널 댓글도 역류성 식도염 관련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치료는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도 좋고 빠르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사와 생활 습관이 필수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약으로 잘 치료됐다가도 1년 안에 60에서 80%가 재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재발 없이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잘 익히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역류성 식도염을 만드는 음식은 없습니다. 이 음식을 먹지 않았다면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이 음식을 괜히 먹어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다고 할 수 있는 음식은 없어요. 제가 환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닌데 멀쩡하다가 식초 먹고 증상이 시작됐는데 혹은 치킨에 피자 먹고 시작됐는데 와 같이 어떤 특정 음식을 드시고 증상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음식이 식도염의 원인이라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어떤 음식이 멀쩡했던 식도에 갑자기 염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없었을 뿐이지 원래 있던 역류성 식도염이 어떤 음식을 드시고 증상을 느낄 정도로 악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불씨에 기름을 부으면서 불이 확 타올랐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원래 있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음식이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괜찮은 거죠. 그럼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킨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 5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피입니다. 커피는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커피를 드시고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악화되는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커피를 역류성 식도염의 주범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커피와 역류성 식도염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연구를 해보니까 커피와 역류성 식도염 증상은 실제로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커피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수만큼 커피를 마셔도 식도염 증상이 악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 1인당 커피 소비량은요, 전 세계 평균 3배나 될 정도로 많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커피를 좋아하고 심지어는 커피 한 잔에 매일 위로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커피가 역류성 식도염에 나쁘다는 말이 하나의 상식처럼 알려지면서 많은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빼앗기고 섭섭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는 사람에 따라서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커피를 드시고 증상 악화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루 한두 잔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악화되거나 혹은 낫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는 커피만큼 연구가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1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를 보면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자다가 속이 쓰려서 깨는 경우가 많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가끔 탄산음료를 드시는 것이 역류성 식도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소화가 안 돼서 탄산음료를 습관처럼 드시는 건데요. 탄산이 빠져나오면서 트림이 나오면 순간적으로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니까 탄산음료를 자주 찾으세요. 하지만 잦은 트림은 오히려 위산 역류 현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탄산음료를 습관처럼 드시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밀가루 음식과 기름진 음식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이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면 저는 특별히 조심할 음식은 없고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래도 가급적 피해야 할 음식이 무엇인지 또 물으시면 저는 밀가루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가급적 피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 음식이 특별히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된다기보다는 음식의 특성상 다른 음식보다 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수, 빵, 과자 같은 밀가루 음식, 튀기고 볶고 지지는 기름진 음식은 워낙 사람들이 좋아하고 흔한 음식이지만 건강에 이롭지는 않기 때문에 가급적 적게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매운 음식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에게 어떤 음식을 드셨을 때 증상이 가장 심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가장 많은 음식이 매운 음식인데요. 심한 분들은 고춧가루가 하나라도 들어간 건 속이 아려서 도저히 못 드시겠다고 할 정도예요. 양파나 카레의 매운 성분이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연구도 있었는데요. 매운 음식을 드시고 증상이 악화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매운 음식을 피하셔야겠죠. 하지만 매운 음식은 식도의 염증 부위를 자극해서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 뿐이지 멀쩡한 식도에 염증을 만들어서 역류성 식도염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역류성 식도염이 다 낫고 나면 매운 음식을 먹어도 아프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가 끝나면 과하지 않게 적당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음식, 특히 식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식초가 소화불량에 좋다고 해서 식초를 먹었더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식도가 타들어간다, 불이 난다면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화불량은 위산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이니까 식초를 먹어야 한다고요? 정말 속아 웃을 일입니다. 식초를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던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싫어요를 막 누르시겠죠? 식초는 조미료입니다. 음식에 맛을 더하기 위해서 약간씩 첨가하는 식품이죠. 소화제가 아닙니다. 식도는 위와 달리 산이라는 성분에 잘 견딜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 성분이 많은 과일이나 주스, 식초 등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적당히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된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에 이거 드시지 마세요, 이거는 꼭 드세요 같은 내용을 기대하고 이 영상을 보셨다면 실망스러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특정 음식을 어떤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영양 섭취가 부족해져서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행복한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음식은 나쁘니 먹지 마라, 어떤 음식은 좋으니 먹어라와 같이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과 음식의 관계는 결론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에 특별히 좋거나 나쁜 음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음식에 대한 반응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적으로 좋지 않다고 느끼는 음식만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된 4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체중 감량입니다. 체중 감량이야말로 역류성 식도염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인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과체중 그리고 복부 비만이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는 가장 확실한 주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역류성 식도염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 영상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카드를 클릭해 주세요. 따라서 체중이 줄면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좋아지고 체중이 늘면 반대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악화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연구에서 이미 증명이 됐는데요. 미국 간호사 10,000명 정도를 조사해 봤더니 체질량 지수가 3.5 정도 감소할 때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40% 정도 줄었다고 해요. 체질량 지수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고 가장 대표적인 비만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3이 넘으면 과체중, 25가 넘으면 비만으로 보는데요. 체질량 지수는 직접 계산해 보셔도 되고 인터넷에 체질량 지수로 검색하시면 체질량 지수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웹사이트도 많이 있습니다. 관련 링크는 아래 남겨 놓을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신의 체질량 지수가 23이 넘는다면 체중 감량부터 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생활 습관은 식사 습관입니다. 제가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께 이것 하나만이라도 꼭 지키세요 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식사 습관인데요. 왜냐하면 잘못된 식사 습관은 역류성 식도염을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역류성 식도염의 주범, 비만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식사 습관은 역류성 식도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체중 감량은 물론 적정 체중을 유지해서 건강한 삶을 사는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되는 식사 습관은 불규칙한 식사, 과식, 폭식, 야식인데요. 이런 나쁜 식습관을 고치는 기본은 음식을 천천히 오래 씹는 것입니다. 저는 식사하실 때 기본적으로 30번은 씹으시라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꼭꼭 씹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약 없이 소화불량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전 영상에서 잘 설명해 놓았으니까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카드를 클릭해 주세요. 꼭꼭 씹기. 사실 누구나 알지만 실천이 어렵죠. 그래서 습관이 되어야 하는데 무엇이든지 습관이 되려면 60일 정도가 걸립니다. 따라서 2달 동안 꼭꼭 씹기를 실천했는지 달력에 표시해 나간다면 꼭꼭 씹기는 어느새 습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꼭꼭 씹기를 실천하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시는 동안 온 감각과 생각이 오로지 식사에만 집중되어 있어야지 다른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쌀은 잘 익었는지, 김치는 아삭아삭 씹히는지, 이 반찬과 저 반찬을 같이 먹었더니 맛의 조화는 잘 이루어지는지, 음식의 맛과 향을 음미하고 식감을 즐기면서 식사를 하시면 천천히 꼭꼭 씹기가 쉽고 즐거워집니다. 식사하시면서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회의 발표 걱정, 자식 걱정, 남편 걱정하면서 드시면 음식을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알 수도 없고 꼭꼭 씹기도 힘들어집니다. 제 시간에 적당량을 30번씩 천천히 꼭꼭 씹고 식사 후에 소화가 되는 3시간 동안은 눕지 마세요. 식사 습관만 고쳐도 역류성 식도염은 다시 찾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생활 습관은 수면 자세입니다. 2가지 수면 자세가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상체를 약간 높이는 자세입니다. 쐐기 모양의 침구류나 상체의 높이를 조절하는 침대를 이용해서 상체를 약간 올리고 주무시면 수면 중에 나타나는 역류 증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왼쪽을 바닥으로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자세도 역류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위는
음식물을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부위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우면 바가지에 물이 고이듯이 위산이 위에 고여 있어서 역류가 덜 되지만, 오른쪽으로 누우면 바가지를 엎는 꼴이 돼서 위산이 위에 고여 있지 못하고 식도로 역류하기 쉽습니다. 마지막은 술, 담배입니다. 지겹게도 술, 담배는 빠지는 데가 없네요. 역류성 식도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왜 술, 담배를 끊어야 하는지 설명드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루 종일 긴장돼 있던 몸과 마음이 술 한 잔, 담배 한 모금에 금방 녹아내리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순간적인 달콤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점점 수렁으로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술은 사실 중독이라고 하는 의존 상태만 아니면 끊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매일같이 반주로 소주 한 병씩 하시던 분들도 집안에 술을 일절 들이지 않고 2, 3주 정도만 꾹 참으면 비교적 잘 끊으세요. 하지만 담배는 중독성이 워낙 강해서 얘기가 다른데요. 사람의 의지로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채 5%에도 못 미쳐요.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방법은 바로 금연약입니다. 금연 성공률이 무려 60%나 된다고 하니까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내일 바로 가까운 의원에서 금연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역류성 식도염에 관한 음식과 생활요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키라는 내 몸이 주는 경고 증상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정해진 시간에 적당량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식사하실 때는 스마트폰과 TV는 꺼두세요. 그리고 오감을 총동원해서 음식의 모양과 냄새, 맛과 씹는 질감, 그리고 씹는 소리를 느끼면서 천천히 달팽이처럼 식사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습관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마음이 편해야 속도 편안합니다. 오늘 하루도 속 편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매주 업데이트되는 속편한 건강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